김종필 TV 김종필입니다. 일부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했던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2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아동 청소년 전문가 이현숙 탁틴네일 상임대표를 모셨습니다. 인사 한번 또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네. 다른 전문가분들 많이 계십니다. 네. 그러면 1등은 아니고 2등으로 그냥 하는 걸로 2등으로요? 하겠습니다. 예. 네. 합의되시죠? 뭐. 예. 예.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밝은 내일을 추구하기 때문에 다루는 내용은 좀 위중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좀 밝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N번방 사건이 터지고 나서 사회 인식도 많이 관심도 적극적으로 생기고 또 어떻게 하면 이걸 잘 풀 수 있을지 이런 흐름이 형성되는 건 참 다행입니다. 예. 근데 이제 기업들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좀 적극적으로 갖게 됐고 저희가 이제 최근에 듣기로는 페이스북 쪽에서 탁틴네일 연락이 와서 정확히 아동 청소년 착취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설정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자문 요청을 해왔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이쪽이 열심히 활동을 하는 이제 덕분이라고 보는데 그 내용 좀 조금 더 소개해 주시죠. 예. 페이스북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네. 본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네네. 이번에 고민하는 거는 이런 아동 성착취에서 그루밍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루밍. 네, 그루밍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그 가이드라인 같은 거 새로 만들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것과 관련해서 조언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네네. 그래서 연락이 왔었고 거기서 이제 고민하는 거는 저희도 되게 좀 놀라웠었는데 이미 이제 아동들이 사진 같은 걸 게재하고 거기에 그 댓글 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건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근데 그런 성적인 사진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약간 성적인 뉘앙스의 애매모호한 사진들 아동들의 사진과 그리고 노골적인 성적인 제한이 아니라 예쁘다 귀엽다 이런 식의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봐야 될지 그에 대해서 어떻게 개입을 해야 될지 이걸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그거는 사실 문제가 될 수 있고 자신의 자녀들도 아니고 잘 모르는 처음 보는 아이한테 되게 사랑스럽다라든지 예쁘다라든지 이런 표현하는 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렇다고 그걸 무조건 삭제하거나 계정을 없애거나 차단하는 것은 또 너무 이렇게 오버인 것 같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했던 거는 받아들여질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그 경고 문구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약간 그 아동의 계정을 운영하는 그런 그 사람한테 말을 거거나 댓글을 달았을 때 거기 예쁘다는 표현을 한다라든지 했을 때 이런 것이 아동들한테 이런 말을 쓰는 걸 부적절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경고하면서 이런 것이 여러 차례 반복될 경우에는 뭐 차단을 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게 어떨까 이런 거는 제안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예전에 얼마 전에 어떤 피해자 부모님께서 그 카카오톡으로 얘기를 주고받는데 상대방이 굉장히 부적절한 걸 요청을 했고 근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잘 대응을 해가지고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고 잘 대응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이상한 글들을 올렸는데 왜 우리가 그 계좌번호 같은 거 쓰면은 보이스피싱이냐고 이렇게 경고 메시지 오는 것처럼 최소한 그런 거를 정도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안 하냐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차관을 얻어가지고 이제 페이스북도 메신저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또 여기는 한글을 잘 모르니까 저희들이 볼 때 그 그루밍이라고 볼 수 있는 용어라든지 문제가 있는 단어들 이런 것들은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서 페이스북에 제공을 하고 그거를 이제 그 필터링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누었었고요. 그리고 좀 더 고민을 했던 부분은 문제되는 사람들 계정을 차단하거나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아예 경찰에 보고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그것도 이제 협의를 했었는데 거기 페이스북 본사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직접 하는 건 어렵고 뭐 닉맥이라는 기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다 닉맥이라고 하는 데다가 거기다가 이제 그 정보를 제공을 한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어쨌든 그 페이스북의 고민을 들으면서 훨씬 더 전향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메신저조차도 그 필터링을 하고 있다는 게 좀 놀라웠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다음에 후속 조치로는 그럼 이런 페이스북의 아동보호 정책이 한글로 서비스되는 그러니까 한국 페이스북에서도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추후에 이제 모니터링을 해보고 만약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다시 본사 쪽에다가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뭐 어쨌든 우리 탁틴네일이 그동안 열심히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해왔고 또 전문가 그룹 중에 공신력이 있다고 해서 이제 그런 일종의 이제 자문이라고 하는 프로포즈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좀 능동적으로 그쪽이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잘 추동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정부도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네. 그게 조금 전향적이죠. 네. 과거보다. 네. 또 지금 이제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페이스북도 이런 반응을 하는 게 네. 문제 해결을 하는데 좋은 흐름이 형성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반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 네. 사이에서는 이제 이른바 조금 전에도 언급하셨던 뭐 예쁘다 이런 네. 표현들이 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잘 인식을 못하는 게 네. 이제 어떤 하나의 풍토인 측면도 네. 있습니다. 뭐 안타깝고 이제 문제의식을 갖는데 와 이제 성인지 감수성 이런 네. 게 높아지는 건 이제 좋은 일인데, 그러니까 네. 좋은 변화인데 네. 한켠에는 이제 혼란과 혼돈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뭐 민주 시민 교육을 하듯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의 그 안목이나 변별력 네. 이런 거를 높이는 사회적 네.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이른바 성교육 같은 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탁틴네일의 이 프로그램이나 네. 또 그러니까 공유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지금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는 그 학교를 지원하는 성교육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성교육은 학생들 대상으로 하기도 하지만 부모나 교사 대상으로도 네, 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구하는 그 성교육의 방향은 그 통합적인 포괄적인 성교육이고요. 네. 어떤 생물학적인 교육이나 어떤 그 사춘기 뭐 그런 생식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네. 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모든 사회에 연관이 돼 있잖아요. 네. 미디어에서 다루면서 네. 법에서부터 표현하면서 인간관계 측면에서 생애주기 측면에서 건강의 측면에서 굉장히 네, 여러 네, 가지 네. 사안들이 있고 우리가 어떤 성적 의사결정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네. 어떤 부분들을 그 통합적으로 사고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음. 또 그런 위험 상황에 대해서 미리 감지했을 때 네. 어떻게 자기 표현을 할 것인가 혹은 성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네.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네. 자신의 의사 표현을 잘하는 거, 협상하는 네. 거 이런 것들이 다 교육에 담겨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이면에는 이제 권리가 기본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네, 스스로 네. 그러니까 내가 보호받아야 될 권리 혹은 침해하지 말아야 될 권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성이 많은 것을 포괄하고 있지만 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결국은 관계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성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관계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 예. 평화로운 관계, 평등한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그런 교육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인식들을 확고하게 갖게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그런 텔레그램에서 일어나는 성적인 착취, 특히 가해 행동들은 많이 근절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성범죄와 관련된 피해 예방에만 그 네네. 이렇게 제한되거나 네. 이렇게 낮은 단계에 머무를 게 아니라 좀 능동적으로 그렇죠. 뭐 사람 자체가 이제 네. 그 근원적인 자주성 네네. 이런 것도 이제 높이고 네. 또 사회적 관계에 대해서 네. 어떻게 대응하는 게 현명한지 이런 것에 네네. 대한 문제 대처 능력도 키우고 네. 이런 게 이제 바탕이 된다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정부도 그런 노력을 하고 네. 또 시민사회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네. 이렇게 확산되도록 하는데 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은데, 특히 그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성과 관련돼서는 성 그러니까 되게 불평등한 통념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남녀 예, 관계에서 그래서 남자답게 혹은 여성답게 그러니까 남성들은 되게 표현을 해야 되고 여성들은 수동적인 존재여서 자기 표현을 네, 못하게 예, 한다라든지 예. 또 아니면 똑같이 성적인 경험을 했을 때 남성을 대하는 시선과 여성을 대하는 시선들 이런 것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성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관계가 핵심이고 그리고 그것을 가장 중요한 게 그 성평등한 관계를 형성하게끔 네. 하는 것 그래서 그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탁틴네일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다양한 활동을 하고 네네. 계신데 네. 지금 이제 이 성교육이나 성과 네. 관련된 뭐 교육이나 네. 뭐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여기를 또 센터를 찾아오기도 하고 네. 또 방문해서도 하고 네. 또 사회적으로 또 뭐 규모가 크거나 좀 체계적으로 할 때 연계돼주고 네.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충해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의 꿈은 네. 저희가 하고 있는 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게 저희의 오케이. 꿈이에요. 네, 꿈이고 네, 네. 그래서 학교 공교육이 제대로 자리 잡고 저희들이 하는 역할은 계속 그런 학교랑 연계하면서 새로운 컨텐츠라든지 흐름이라든지 현상들을 분석해내면서 뭔가 허브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성교육이 어떻게 학교라는 시스템 안에서 제도화될 것인가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교사들을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가가 네.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서 이후에는 그런 컨텐츠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학교에서 안착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정부와 함께하면서 계속 제안을 할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어쨌든 지금처럼 계속 새로운 그 의제들을 만들어내고 네, 네. 특히 이 인터넷 같은 경우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부모님들이 경험하지 못한 거 아이들이 먼저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디지털 분야 이런 쪽은 그렇죠. 우리 예. 부모 세대는 잘 예, 그죠? 익숙치 않고 그렇죠. 모르고. 예, 예, 그러니까 예. 보통은 부모님들께서는 본인이 경험했던 걸 바탕으로 그렇죠. 해서 아이들한테 이런저런 것들을 알려주고 싶어하고 교육하고 싶어하는데 인터넷 쪽은 내가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지도력을 발휘하기가 굉장히 그렇죠. 어렵거든요. 그래서 되게 기술적인 이런 문제도 그렇죠. 있고.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이제 부모님하고 공유한다라든지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아이들을 그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같은 거를 네. 계속 제안하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하는 역할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또 그것을 사실 우리만 만드는 게 아니라 교사나 학부모와 같이 협업을 통해서 네. 계속 만들어내면서 학교에서 제대로 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역할들을 계속 오케이, 해나갈 예정입니다. 네. 뭐 포털이나 이런 데서 네. 탁틴네일로 검색어로 네. 입력하면 지금 단체가 소개가 되죠. 네, 맞습니다. 뭐 거기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뭐 사회적 활동도 있고 네. 그 지금 성교육과 관련된 네. 정보들이 거기 많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탁틴네일에 들어가서 더 구체적인 거는 네. 여러분들이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자, 이제 어쨌든 엠번방 사건이 우리 사회에 많은 충격도 줬고 또 그 위기가 이제 좋은 변화의 계기가 네.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자발적 연대, 네. 서로 정보도 교류하고 네. 또 정보에게만 의존하거나 비난만 할 게 아니라 문제 해결에 어떤 힘을 갖추도록 네. 이런 게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그럼 우리 시민 사회는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네. 또 예를 들면 법조계 또 있고 또 한켠에는 언론도 네.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느끼셨던 안타까움, 뭐 부족함 뿐만 아니라 뭐 이런 노력을 좀 더 이후에 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걸 좀 제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대하는 건 아마도 이제 이번 사건들을 통해서 시민들의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전까지는 어떤 음란물이나 포르노나 성표현물과 관련된 산업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예. 또 그거를 즐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한때 잘하면서 볼 수도 있는 거지 하면서 되게 네. 관용적인 태도들을 취해왔었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시장이 많이 커지게 되고 그 수요자가 많다는 얘기고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그 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피해자가 계속 만들어지는 이런 구조들이 사실 네, 존재했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성표현물에 대한 생각들 혹은 인터넷이나 아니면 미디어에서 여성을 이렇게 폭력적으로 제한하는 방식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감수성이 생기셨을 것 같고요. 네. 이제는 그거는 일부 어떤 사람들이 그냥 보는 특정한 사람들의 문화라고 하면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굉장히 착취적일 수 있고 폭력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방관하지 않고 개입하는 특히 이제 그게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의 그렇죠. 문제, 예, 예. 그게 아마도- 심각한 거죠. 네네 그렇게 좀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그 수요를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아이들이 이 피해가 지속되는 과정에서는 부모님한테 알리겠다라는 것이 가장 큰 협박수단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것에 그런 그 피해자들에 대한 인식이 바뀔 필요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피해자들이 사실 굉장히 힘들긴 한데 그래도 적어도 우리 사회가 내가 어떤 그 피해로 만들어진 영상을 보통의 사람들은 보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고 그래서 그걸 누군가 보거나 보내줬을 때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그리고 그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에 대해서 피해자로 바라보는 이런 시선이 있다라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예. 피해자들이 덜 힘들 것 같거든요. 근데 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았었고 네. 그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들이나 아동들에게 책임을 묻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거를 그냥 어떻게 보면 성인들의 알 권리 혹은 표현의 자유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볍게 생각했던 이런 문화가 있었고 그것이 사실 재판 과정에서도 반영이 됐던 거잖아요. 네. 물리적인 폭력 피해가 없으면 좀 가볍게 취급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뀌게 되면서 네. 시민들이 좀 더 많이 감시하고 더 많이 모니터링하고 문제 제기하고 그래서 그 기업에든 아니면 경찰에 신고한다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더 많이 하게 되면 이런 피해는 훨씬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제 뭐 강건도 불이나 네네. 남의 집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우리 아이들이다, 네, 우리 그렇죠. 가족이고 네, 뭐 이렇게 보면 좀 다르죠, 그죠?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 보통 사람들 속에서 네. 보편적으로 확산되고 네. 이런 게 건강한 상식인데 네, 그렇죠. 이게 다시 좀 이렇게 회복될 네. 수 있도록 네. 그런 노력이 우리 스스로한테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그동안까지 하면서 그때 그 점을 잠입 수사를 그때는 이제 유도 수사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예, 예. 그때도 반대했던 말 중에 제일 황당한 게 뭐였냐면 배고픈 사람 앞에 김밥 놔두느냐 이러면서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미성년자를 마치 김밥에 비유하면서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미성년자가 앞에 있으면 성적인 충동을 느끼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그 자체가 어떤 그 범죄를 유발하는 것 같은
그런 맥락으로 계속 반대를 했었는데 네. 그런 시선들이 사실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이 존재해왔었어요. 그러면서 네. 저희들이 안타까웠던 게 또 그 성인이 미성년자를 성적인 대상으로 안 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왜 그거에 그래야 되는지 설명해야 되는 이 어려움을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걸 설명해야 되는 게 굉장히 안타깝기도 했었고 그런 게 법에도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일단 정부에서 발표한 대책들을 보면 좀 그런 관점들을 조금 벗어나는 좀 바뀌는 진실보였죠. 전환하는 그런 예.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 그런 측면에서 좀 많이 기대가 되고 있어요. 네. 덧붙여서 이제 네. 그거를 좀 지속 가능하게 네. 또 합법적으로 하려면 이제 네. 법제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20대 국회 네. 끝자락에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20대 국회에서 그다음에 21대 국회에서 입법부가 이 내용,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네. 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는지 네. 좀 부족한 점도 좀 짚어주시고 네, 네. 좀 강조할 것도 좀 네. 설명해 주시죠. 우선은 가장 이제 급한 거는 그 네. 피해자 지원과 관련돼서 네, 네.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거는 일단은 빨리 이번 그 회기 내에 네. 처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대상청 선수 삭제라든지 네. 이제 그런 것이 있고 음. 또 한편으로 이제 그루밍을 범죄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성착취란 용어들을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 네. 이제 그게 개념이 무엇인가 그다음에 형법에서는 음화라고 하고 있고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음란물로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청법에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고 하는데 네. 그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렇게 조건들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 이것이 가해자의 시선을 중심으로 돼 있다라든지 네, 뭐 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개념부터 제대로 정비하면서 그것이 형법과 특별법과의 관계 이런 거를 네.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져나가면서 제대로 된 법을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떤 그 시류에 따라서 급하게 만들어지기보다는 네. 좀 이번에는 좀 시간을 두고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입법 과제들을 그 20대와 21대에 나눠서 좀 진행을 하시면 네,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또 이현숙 대표 같은 전문가들이 국회의원들 좀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정확히 볼 수 있는 안목을 네. 그 판단의 어떤 그 기준이나 이제 근거들을 가져야 네, 정확하게 법의 어떤 수요자들에게 합당한 네. 그런 법을 만들 수 있으니까 네. 좀 국회의원들께서도 참고하시고 공부를 하셔서 실제 유익한 법을 국민에게 서비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관련된 보도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 뭐 뉴미디어까지 포함해서 제가 듣기로는 여러 매체 중에서 그래도 내일신문이 많이 보도했다는 정보가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가서 네. 취재 요청도 하셨고 네. 그다음에 그 조주빈이 검거되었을 때 이 네.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그 느끼시고 그러니까는 국회 네.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도 지속적으로 네. 관심을 갖게 하면서 어쨌든 끝장을 보시겠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한테 취재 도움 요청도 많이 하셨고 네, 네. 자료도 많이 드리고 했었습니다. 예. 지금 현장에도 우리 그 김마영 기자도 와서 계속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내일신문이 강조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어떤 그 보편적 상식도 부활을 하고 또 우리 사회 또 특히 기성세대가 정말 이렇게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 이런 또 아이덴티티로 생각합니다. 언론의 역할이나 존재 가치로 되게 중대하게 생각해서 한 6개월 계속 보도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도 하고 있으니까 6개월 여러분들이 예. 그냥 뭐 일시적인 그 시류에 편승하는 이런 게 아니라 근원적으로 문제 해결하는데 작더라도 기여하겠다 이런 의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정보들은 내일신문 홈페이지나 또 내일신문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하실 수 있으니까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 제가 독자 여러분께 건의드립니다. 자 이제 마무리로 일관되게 강조하셨습니다마는 뭐 우리 이제 시청자 드릴 수 있고 국민들에게 이번 일을 접하면서 또 우리 부모 세대로서 이런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런 노력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종의 이제 메시지를 좀 주시면 네.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면서 그 피해 아동들도 만나고 네. 그다음에 문제를 일으켰던 가해 아동들도 만나는데요. 네.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아이들이 이렇게 그 관계에 굉장히 취약한 경우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스트레스가 굉장히 강한 경우에 이런 일탈 행동이라고 할까요? 이런 네. 성과 관련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된 배경에는 사실 인터넷 IT 강국이잖아요. 그러면서 네. 인터넷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었는데 인터넷 그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성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덜 고민을 해왔었고 그 인터넷 속에서는 개인적인 성을 소비하는 그런 문화들을 아이들이 너무 이른 나이에 접하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가해와 피해를
둘 다 이제 많이 그러니까 노출된 상황이기도 하고 또 가해 아동 중에는 이제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도 가해 아동 중에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이제는 그러니까 늘 항상 우리는 그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전쟁도 겪고 했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했었고 그래서 경제를 우선시했던 경향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선진국도 됐고 또 코로나에서 우리가 굉장히 잘 대응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핵심이 되게 투명하게 우리의 문제를 다 드러내면서 대응을 했던 것처럼 이 인터넷과 관련돼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드러내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동들을 가장 보호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사실 인터넷과 관련돼서는 한 가지 정책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고 또 이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범죄 의도를 가진 사람한테는 또 범죄에 용이한 기술로 언제든지 쓰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늘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모니터링하면서 그때그때마다 대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시민사회와 정부와 그 부모 학부모들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바로 이 과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 의견들을 제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TV는 편드는 방송이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 거짓보다는 사실, 또 진실을 추구하는 편에 섭니다. 그다음에 우리 아동, 청소년 이제 우리들의 자녀 아닙니까? 또 우리 공동체의 미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돕지는 못하더라도 악행을 해서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그 자주성도 회복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또 법과 제도와 잘못된 문화를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편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유익하다 또 함께하고 싶다 싶으시면 1. 구독 2. 좋아요 3. 주위에 좀 전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유 그다음에 알람 설정해서 같이 호흡을 맞춰가면 더욱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현숙 대표님 활동을 응원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